시작했어요? 응, 오케이. 녹음 시작했네. 네. 그리고 30. 공유 화면을 제가 화면 공유 여러 사람 화면 하시면 돼요. 이거 나왔어요? 네. 화면 공유하네요. 근데 큰 화면이 아니죠? 네, 이제 여기서 F5, F5 누르면 끝나면 돼요. 응, 됐다. 네. 응. 시간 지났나요? 네. 네, 시간 돼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에 사는 정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3주 남았거든요. 9강, 아니 10강, 11강, 12강. 이렇게 해서 오늘 10강이고요. 뒤에 세 부분은 운동과 비만 관리, 다이어트 관련돼서, 네,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참 시기가 적절하죠. 이제 다시 겨우내 찌웠던 살들을 이제 좀 덜어내야 되는, 그리고 또 때마침 저희 회사에서도 바디키, 네, 마이핏 뭐라고 할까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막 시작해서 오늘도 그 ABC에 가니까 이제 체지방 측정하러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확진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매 관리를 이제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활기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네, 매장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운동과 비만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은 기존에 뭐 제가 했던 것도 그렇고 다른 강사님들이 했던 내용들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요. 네, 일반적인 내용이 많고 어려운 단어 거의 안 나오고,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나와도 그렇게 틀릴 수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라서, 네, 그냥, 네,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운동과 건강, 운동의 인체 생리학적 기초와 적용, 그리고 비만 관리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까지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건강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강의 개념 계속 우리가 첫 시간부터 또 들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건강이란, 네, 정의가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영적으로까지 완전히 편안한 상태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는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 건강, 사람들하고의 관계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개념의 변화가 예전에는 이 60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정신적인 것까지 조금 더 확장되고 지금은 이제 웰니스, 웰빙, 웰다이, 예, 이런 거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웰니스, 로하스의 개념이라고 해서 로하스란 단어가 나와서 제가 로하스 어디서 들어봤지? 하니까 안국사님 옆에서 로하스는 안마의자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안마의자 이름이 맞았는데 건강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네, 이런 단어로 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마를 많이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네,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운동과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개념을 이해를 해보면 신체적 건강은 우리가 다 아는 일반적으로 체력, 이렇게 뭐 아픈 데 없고 몸이 다 잘 작동하고 이런 게 신체적 건강이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 신체적 건강 중에 운동이 필수적 요소죠.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데 선택하는 것 같아요, 운동을. 사실 운동은 필수 요소인데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냥 많이 좀 간과하는 부분.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물 마시듯이 양치하듯이 밥 먹듯이 운동도 시간을 내서
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비만도 예방할 수 있고 체력이 음 나이가 들지만 체력이 좋아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건강의 개념은 정신질환이 일단 없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태이다. 예, 병적인 어떤 의사 선생님이 병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질환 자체도 없어야 되지만 내가 정신이 성숙한 상태가 건강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너무 어린아이 같고 유치하고 이런 것도 정신 건강이 아주 건강하지 못한 거구나. 이렇게 좀 그러지? 대인배나 상대를 배려하면서 성숙할 때 정신적 건강도 굉장히 건강에 퀄리티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을 적용해야겠다는 그런 어른스러운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우리가 아메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잖아요, 사실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나 자신감, 행복감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감사하느냐에 따라서도 정신적 건강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정신적 건강은 스트레스성 질환을 예방하고 밝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다. 네, 스트레스 해소를 반드시 긍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울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막 일부러 슬픈 영화도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목 놓아 울면 이렇게 약간 속이 후련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에 도움이 잘 되진 않는 거. 차라리 막 박장대소로 웃는 게 낫지 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울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건강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밝고 긍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관계는 조화를 이루어야겠죠. 항상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기의 신체적 건강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대요. 네. 건강 관리 비용을 줄여주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기본 요소이다. 청소년기. 우리가 초등학교 거의 요즘은 고학년부터 청소년기라고 많이 보는데 이제 사춘기가 빠르면 3 학년, 4 학년 때도 시작되고 보통은 네 5-6 학년 이제 중학교 접어들면서 그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10 대를 진입해서 한 12-13 살부터 시작해서 인제 완전한 청년이 되기까지의 그 20 살이 되기 전까지의 고 5-6 년, 7-8년 이때의 정신 건강과 신체적 건강이 너무 중요한데 좀 우리는 어른으로서 가이드를 해 주지만 본인들이 너무 지각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먹는 것도 이제 인스턴트 위주로 많이 먹고 운동은 공부를 핑계로 할 시간이 없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인제 인생 선배로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는 어른으로서 잔소리 같지 않게 잘 안내를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체력을 강화해 주고 뚱뚱해지는 걸 막아 주고 또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잘 시켜 줄 수 있죠. 그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네. 저희가 혈관 질환을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해서 오메가3도 먹고 코큐텐도 먹고 이런 저희 식품을 먹지만 먹는 것 갖고 100%다 예방될 수는 없거든요.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액의 당내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골밀도를 좋게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도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행복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이제 한번 확 올라왔다가 텐션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깊은 잠을 잘 수 있고요.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네 즐겁게
한번 이렇게 에너지를 확 끌어올렸다가 또 낮췄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활력 있는 삶을 생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비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 이렇게 뭐 내가 좀 통통하고 뚱뚱한 게 '나는 귀엽고 주름도 없고 예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날씬하고 뭔가 이러면 이렇게 약간 쪼끔 구두도 약간 신고 그러면 이렇게 벌써 어깨랑 이런 데가 딱 펴지고 고개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딱 생기잖아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풍성할 때보다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되게 예뻐.' 이런 느낌을 얼굴로도 받으실 수 있지만 이렇게 몸매로도 되게 많이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꼭 운동을 특히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네 남자 여자 뭐 가릴 거 없이 네 여성도 그렇고 남성들도 이 수트발이라는 말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몸매가 비만이 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 신체 활동에 대해서 나왔어요. 유아기 만 7 세까지 건강 증진 당연히 인제 신체적으로 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장 발달, 학습 능력 향상.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가기 전에 '한글 뭐 떼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보통 다 이제 글씨를 읽고 들어갔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쪼끔 느린 아이들한테도 그게 이렇게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신가? 제 주변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학습 능력도 어느 표준 정도로 가면은 네 건강한 거고 사회성도 중요하죠. 애들 사회성. 네 그래서 사회성을 잘 길러 주셔야 되고 요즘 형제 자매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 아니면 둘 뭐 이래서 사회성이 쪼끔 결여되는 부분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그런 거를 잘 네 이렇게 생활을 통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언어 표현, 말하는 거 그리고 평생 체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게 유아기 때 해야 될 일이고 아동기는 네 청소년기 직전에 8 세에서 12 세까지인데 역시나 여기도 체력이 중요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골고루 먹는 거. 편식 안 하는 거. 예. 7살 전에도 해야 되지만 편식을 안 하고 골고루 먹으면서 인제 식습관을 잘 들여 주는 게 잘 꼭꼭 씹어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네 이렇게 편식을 안 하는 생활 습관병 이 치아 관리도 네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잠시만요. 문 닫고 올게요. 네. 그리고 청소년기는 이제 1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 살이 될 때까지의 청소년기인데 네 완전한 체격이 형성되죠. 키가 인제 거의 다 크고 20세 넘어서 뭐 쪼끔 더 크시는 분들도 덜어 있지만 보통은 네 이 시기 안에 다 인제 키가 자라고 뼈가 자라고 신체 기능이 다 완전하게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너무 뭐라고 좀 놀라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막 가슴도 나오고 남자아이들도 막 수염이 자라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야.'라고 받아들여 주면 좋지만 약간 스트레스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딸 아들도 이제 요즘은 여드름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그 나이 땐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청년 장년기 때는 인제 생활 습관병을 예방한다. 21 세부터 60 세니까 40 년이잖아요. 이때도 역시 식습관 너무 중요하고 운동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노화가 거의 뭐 25이 넘어가면 시작되는데 그런 부분을 인제 늦출 수 있도록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영양과 운동의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이제 60 대가 되시면 잘 드셔야 된다. 예. 식욕이 그러니까 식사를 잘하시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운동을 하시면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드시고 내지는 이 치아 문제로 아니면 소화계의 불편함의 문제로 이런 거는 뭐 10대 때부터 인제
청장년기에 본인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긴 고질병이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잘 못 드시면 그게 인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그런 초기의 어떤 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지만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의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식욕을 항상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외롭지 않다고 느끼는 거. 네, 그래서 좀 친구분들하고 또래분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면 좋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으로 하는 건강 관리는 목표를 설정하시래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따라 목표를 뭐 '나 갑자기 뭐 한 달 동안 10kg 빼겠어.' 뭐 이런 무리한 목표 말고, 특히나 이렇게 킬로그램 수보다는 요즘은 이렇게 뭐 허리둘레 뭐 1 인치, 1.5 인치, 2 인치 이렇게 빼겠다. 뭐 이렇게 뭐 허벅지 둘레, 엉덩이 둘레 이렇게 그 인치로 많이 하던데,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시면 좋고, 아니면 네, 그거는 몸매의 목표고, 이런 거 말고 뭐 만보 걷기, 2만 보 걷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킬로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거. 그런 거 본인만의 체력 수준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시고, 정적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대표적으로 뭐 요가, 뭐 필라테스 이런 호흡을 많이 이용하는 운동을 하고요. 굉장히 과격한, 20대 때는 제가 에어로빅도 했는데 사실은 에어로빅 옷 다 있었거든요. 토시 신고 막. 네, 아무튼 이렇게 막 이렇게 음악 듣고 막 춤추면서 막 이런 것도 맞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본인이 맞는 운동, 예, 이런 거 선택해서 하시면 좋고,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냥 뭐 단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을 때 몇 주 뭐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걸 하시면 조금 더 성취감도 느끼면서 또 재밌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짜고 참여 및 실천한다. 요즘은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잘 나와 있어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운동 지속 전략을 짠다. 이거는 본인 혼자서도 하지만 팀을 짜서 같이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혼자는 의지가 약하니까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서로서로 화이팅이 되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운동 강도나 식단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운동과 호흡 순환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인체 생리학적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심폐기능이 일을 하면서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네, 적혈구에 갔다가 호흡을 통해서 순환기를 통해서, 네, 다시 빠져나오는 이런 작용을 하는, 그래서 일단 폐의 기능도, 폐가 확장되고 닫히고 이런 기능도 좋아지실 수 있고, 그 폐 안에 있는 세포들, 세포들의 영양 공급도, 산소 공급도 충분히 되니까 얘네들이 쌩쌩하게 잘 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호흡에 필요한 이런 저희 점막이나 장기들이 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아지실 수 있다. 이렇게 근육이나 점막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호흡. 운동하실 때 당연히 숨 쉬시죠. 근데 호흡도 들이마시고 내쉬고, 제가 하는 그런 요가나 필라테스 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육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뱉을 때, 또 들이마셔서 이렇게 수축시킬 때 이런 거. 그래서 폐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혈액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순환계에 산소를 운반시키고, 혈액에서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를 넣어 주고, 네, 조직에서 혈액으로 산소를 또 유입하고,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서 뱉어내는 일을 하는 게 운동과 호흡의 호흡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폐에서 가스를 교환하죠. 그래서 산소를 넣어 주고 빼 주고, 네, 그리고 운동 습관은 모세혈관망의 수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혈관망의 수를 증가시킨대요. 혈관이, 네,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잘 숫자 자체가 증가하면, 네, 건강할 수 있겠죠. 혈관이, 네, 염증이 안 생기고, 네, 줄어들지 않고 이러려면. 네, 그리고 운동과 순환계.
그다음에 이제 폐를 했다면 호흡계를 했다면 심장의 중요한 역할은 혈액을 혈관계에 보내 전신에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박출량 운동을 하면 이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죠. 그래서 순환계는 흡수와 운반을 담당하는 운송계통이다. 그래서 영양소를 공급하고요.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산성, 염기성 이런 pH를 조절하고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촉진하는 부분이 순환계 심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펌프 역할 하는 심장이 쿵쾅하고 뛰고요. 혈액의 통로가 되는 혈관, 물질을 실어 나르는 혈액 이것들이 순환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체순환과 폐순환을 중심으로 순환을 하고 심장은 수축 활동을 통하여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량은 심박출량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심장 수축 이완 활동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칼슘,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갑자기 중요한데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뭘까요? 왜 안 나오나요? 계속 심장 얘기인데 1의 박출량의 조절. 이완기의 심실의 충만도가 증가하면 심근 섬유를 신장시킨다. 심장에 있는 근육 섬유를 신장시킨다. 이런 말이겠죠. 신장의 크기에 비례한대요. 심근 수축력이. 그래서 지구성 트레이닝은 심근 자체의 수축력을 높임과 동시에 신경계나 내분비계 역할을 개선한다. 심박수의 조절.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한층 우세해진다. 긴장감으로 대뇌피질의 임펄스도 자극 준다. 그래서 정서가 심장 혈관 반응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나와요. 운동을 생각만 해도 심박수가 올라간대요. 막 등산을 막 진짜 등에 땀이 뻘뻘 나고 막 목에 막 이게 막 따가울 정도로 그렇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막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진짜인가? 생각만 해도 심박수가 막 뛰나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막 마라톤 같은 거 막 계속 보고 있으면 저도 막 약간 숨차는 느낌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효과인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운동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과 혈류 배분, 각 조직에서 혈액량은 활동 상태에 따라서 변화한대요. 그래서 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활동 중에 혈류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간 위장계의 24%의 혈류가 있고 신장 19%, 골격근의 21%, 뇌의 13%, 피부의 9%, 심장 4%, 안정시일 때 그렇네요. 그 밖에 10%. 활동 중에 근육에서는 혈류량 8배, 산소 소비율 6배, 총 산소 소비량이 30배 증대된다. 근육에서 엄청 많이 필요로 하죠, 산소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이제 혈관계에 대해서 나왔네요. 호흡계, 그리고 순환계, 혈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혈관계는 동맥계,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맥계는 혈관의 내경을 조절한다. 혈압과 혈류의 조절에 기여하는 게 동맥계고 모세혈관은 조직 사이의 물질을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정맥은 혈액을 저장한대요. 혈액을 심장으로 환류시키고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의 역할은 산소와 각종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체고 헤모글로빈을 포함하여 적혈구는 산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숫자가 적으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심장도 힘들고 뇌 쪽으로도 뭐라 그러지? 만성 두통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장기간의 지구력 트레이닝을 하시면 1회 박출량이 증가하고 적혈구와 근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한번 확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지구력을 요하는 그런 운동을 하실 때 이런 기능이 더 높아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혈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그냥 "나 지금부터 운동 시작." 이래서 막 격렬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전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국민체조란 게 있었는데 하셨죠? 국민체조? 요즘은 새천년 건강체조로 바뀌었더라고요. 2000년 이후에는. 근데 저는 네, 그 나이 때는 아직 아니고 그래서 그런 준비 운동 거기도 이제 가볍게 이제 뭐 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목 풀고 관절 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하시고 마지막에는 또 정리 운동을 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가셔야지 처음부터 운동한다고 확 운동하고 이제 "끝났어." 이러고 갑자기 확 씻으시고 이러시면은 운동의 효과도 떨어지고 몸에 무리도 많이 되고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에너지 반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체온이 상승한다. 호흡만 잘 하셔도 깊게 하시고 이렇게 이 안에 뭐라 그러지? 이 내장의 근육만 이용을 하셔도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준비 운동을 하셔서 운동의 능률을 극대화시키시고요. 또 다치실 수 있잖아요. 근육이 놀랜다 막 이러고 담이 온다 막 이런 거. 그리고 인대 이런 데가 다칠 수 있는데 그런 상해를 예방합니다. 준비 운동으로 체온을 상승시켜서 네, 신경근의 그 농도를 항진시키고 긴장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다치는 거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증대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어.'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이 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운동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 준비 운동이고요. 여기도 똑같은 말인데 근온. 네, 근육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전체적으로 체온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네, 대사가 잘 촉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고 속도나 조절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하시고 다시 점차적으로 낮춰서 정리를 하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 운동. 네, 스포츠나 트레이닝 중에 현기증이나 졸도를 막고 갑자기 확 운동하시고 막 찬물에 갑자기 수영한다고 확 뛰어드시고 이러면 막 심장 무리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리 운동의 생리학적 기초가 실신 현기증, 구토를 방지한다. 그리고 과잉 환기를 방지하고 혈중, 젖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런 제거를 촉진시키고 산소 부채를 네, 없애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고온 환경과 운동인데요. 온도가 높을 때는 막 격렬한 운동은 하시면 안 되는데 환경 자체가 더운 나라나 이런 데서 운동을 하실 경우에 발안에 의해 수분 네, 땀이 많이 나니까 몸속에 수분이 급작스럽게 많이 빠져나가면 물을 수시로 보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탈수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은 근 조직의 72%와 지방 조직의 나머지가 있는데 근육 조직에 물이 다 빠져버리면 갑자기 인제 경련이 온다거나 갑자기 확 수축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온에서는 운동을 하시는 거는 안 좋으시지만 만약에 더운 여름철에 하셔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네, 수분을 우리 미네랄이 많이 들었고 용존산소가 풍부한 그런 건강한 물을 또 드셔 주셔야지 우리 세포에 쭉쭉 흡수가 되면서 반응을 하지 아무 영양소도 없는 그냥 맹물을 아무것도 없는 증류수 같은 물을 또 벌컥벌컥 드신다고 해서 어 근 조직의 수분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운동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폐에서 수분 방출이 증가하고 또 땀이 많이 나고 네, 근육이 많이 움직임으로써 혈류도 많이 네,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서 어, 내장으로 가는 혈류는 또 한편 억제가 된대요. 그래서 물을 반드시 너무 많이 드시면 또 뛰는 중에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막 위에 물이 많이 차서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빨대 꽂아 가지고 이렇게 빨면서 막 이렇게 사이클 타시는 분들도 보통 빨대로 드시던데 막 너무 벌컥벌컥 먹으면은 그게 또 이제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자주 그 양을 지켜가면서 네, 수분 보충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수분 및 전해질 보충을 같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 지침이 높은 기온에서 운동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통 10 일에서 14일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시원한 시간대에 운동하시고 옷은 너무 헐렁하고 밝은 색이 좋다. 네. 밝게 입고 좀 이렇게 느낌이 밝게 하시고 옷을 헐렁하게 입으라고 나왔는데 요즘은 한참 레깅스가 유행인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이제 보기 예쁘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여 주면 좀 이렇게 운동의 효과가 약간 뭐 다리 찢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장시간 또 입고 있으면 좋진 않죠. 그래서 옷은 적당한 본인이 편한 옷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 전후 그리고 트레이닝 전 중에도 수분을 반드시 양을 조절해 가면서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심박수를 측정하고 운동 강도를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시고 매일 체중을 관찰한다. 이게 매일 뭐 '내가 몇 킬로 빠졌나.' 막 이렇게 관찰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 본인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의 그 몸 상태를 유지하시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체중을 잘 관찰하셔서 너무 훅 빠져도 안 되고 갑자기 너무 확 뭐 한 끼 먹었다고 체중이 너무 늘어도 그거는 건강에 도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부한 식사와 균형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먹거리가 부족하진 않잖아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영양이 너무 없어서 이제 문제인 건데 영양에 잘 맞춰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파이토칼라 색깔을 잘 균형 있게 드셔 주시고 그 색감이 또 파괴되지 않게 색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건데 이게 색이 네 색도 내 색도 아닌 거는 영양소가 많이 변질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색감이 있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열장의 증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늘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올려 주시고 좀 쉬어 주시면 네 열이 내리면서 이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분의 의복을 느슨하게 하거나 벗긴다. 너무 타이트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겨드랑이와 서해부에 얼음 주머니로 차갑게 한다. 이렇게 너무 열이 많이 올랐을 때는 네 그렇고 토할 것 같지 않은 경우에 조금씩 차가운 물을 준다. 약간 시원한 정도의 물을 조금씩 마셔주는 게 갑작스럽게 열이 많이 운동으로 인해서 열이 났을 때 네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동과 비만. 신체 구성은 총 수분량, 세포 내 고형물질, 체지방 중량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제지방 중량, 체지방 중량 이렇게 있네요. 체지방은 필수 지방과 저장 지방. 체지방이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체지방도 꼭 필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내장을 보호해 주고 또 온도 겨울에 추울 때도 너무 이렇게 지방이 없으신 분들이 추위 많이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추위로부터 막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적절한 지방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신체 구성의 측정법이 나와 있는데 수중체중법, 피지우법, 임피던스법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말이 나왔는데 물속에서 체중을 재는 방법이 있고요. 피하 지방 두께 이거 배에 이렇게 꼬집는 거 아시죠? 이렇게 뭐라 그래? 그 빨래집게 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뱃살 재는 거. 네. 그걸로 인제 내가 얼마나 지방이 있나 이렇게 측정해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류로 해서 체수분량과 네 이렇게 측정해 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해 보지 않아서 아무튼 배 꼬집는 것만 한번 해 봤는데 네. 적절한 지방이 중요하고요. 신체 구성의 연령적 변화와 성차가 신생아 때 10% 에서 15%의 지방, 탄생 후에는 25%까지 올라가고요. 10세의 피크에 도달한대요, 몸의 지방이. 그리고 13세에는 최소치, 그리고 사춘기 때는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찌죠, 옆으로. 남자도 찌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자들이 지방 세포의 중량이 늘어나고 세포 수 자체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춘기 때 너무 그 지방 세포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뭐 "일단 먹어 두면 나중에 다 키로 가." 막 이렇게 해서 막 뚱뚱한 거에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 예전에 그때는 그래도 영양이 있는 살이어서 키로도 가고 뭐 잘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인스턴트가 너무 난무하고 영양이 다 무너진 이 식단에서 찌는 거는 굉장히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청소년기 때 잘 관리하지 못한 몸이 이제 어른이 돼서도 30대, 40대, 50대, 60대 됐을 때 치명적인 그런 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청소년기 때에도 네,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비만과 체지방에 대해서 비만이란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의 결과. 그렇죠. 많이 먹으면 찌죠. 안 먹으면 또 빠지고. 네, 나는 잘 안 먹는데 살이 찐다. 저희 우리 시댁 큰 고모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분이 보는 데서 안 드시지만 집에서는 좀 드시지 않을까. 네, 드시니까 찌겠죠. 안 먹는데 왜 찌시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네, 그래서 에너지를 드신 만큼 빼내셔야 비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 평가는 체지방의 절대량이고 체중 상대치에 의한 판정법 플러스 체지방의 분포 상태를 보고 비만이냐 뭐 정상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요법,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 강도는 비교적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강도를 너무 높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갑자기 훅 빠지면 갑자기 확 요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고 강도를 높은 운동에서는 지질이 이용되지 않고 당질만 이용된다. 총 에너지 소비량이 같을 때 지방 연소 효율은 낮은 강도에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의 낮은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조금 몸이 적응이 됐다 이러면 강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이란 과다하게 섭취된 칼로리가 소비되지 않고 몸 안에 지방으로 저장돼서 체중이 늘어나는 것. 이게 정이고요. 피하에 있는 지방 조직의 세포수가 이상적으로 증가한다.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온몸의 조직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의 피해가 용모 손상, 불편하고요. 무능, 이건 뭐지? 질병,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예방하셔야 돼요. 네. 용모 손상으로 인한 약간 자살 피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너무 비관해서 난 너무 뚱뚱해 막 이래서 너무 우울해서 그런 아주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네. 너무 비만 초고도 비만 이런 분들은 옷 사입고 막 이런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보편화가 돼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당연히 질병이 오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무섭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 비만도 유전입니다. 유전. 네. 그리고 가족력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부모님의 체질을 받을 수는 있는데 내가 관리를 잘하면 잘하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뭐라고 하지? 날씬하게가 아니라 아무튼 본인의 이게 맞게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만이라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병적 요인이 있죠. 선천적으로 이제 기능이 저하돼서 에너지 발생 능력이 이상이 있다든가 지방 대사에 이상이 있다든가 내분비계 또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비만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거든요. 다 아시지만.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고 쓰진 않는 거, 안 움직이시는 거, 네,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뭐 밤에 드시는 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조금만 드셔도 다 이렇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요. 고칼로리를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되신다는 거죠. 네, 소비 에너지의 부족은 곧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 우리 교통시설 너무 잘 돼 있고 어디 가도 에스컬레이터 다 돼 있고 막 그리고 밖에서 외부 활동 미세먼지네 초미세먼지네 이래서 잘 바깥 활동 안 하시고 그리고 뭐 TV 시청 이런 이 IT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막 컴퓨터 게임 또 뭐 휴대폰에서 다 하실 수 있고 은행 안 가도 되고 뭐 어디 안 가도 되고 집안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 필요가 없고 운동이 부족하죠. 그런데 집에서 먹고 그러니까 찌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도 예 있습니다.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폭식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비만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 요인으로는 자녀의 과잉 보호 뭐 이런 게 있네요. 핵가족화로 인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단순성 비만 또는 본태성 비만, 약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 여도 당연히 관리를 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고요. 지방 조직 형태에 의한 분류가, 지방 세포가 증식, 세포 자체가 수가 많아지는 형이 있고, 지방 세포 개수는 그대로인데 이게 커지는 비대형이 있고, 두 개가 섞인 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상체 비만, 하체 비만, 그리고 또 발생 시기에 따라 소아 비만, 성인 비만,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영양을 잘 갖추시고 좋은 물 많이 드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다 비만 안 되고 정상 체중에서 예쁜 몸매로 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 이게 해결되는 이 솔루션이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 상체 비만형은 이제 복부에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이죠. 뭐 어깨 이런 데도 쌓일 수 있고, 남성분들이 특히 팔다리는 가는데 이제 배가 볼록하게 배에 이제 많이 쌓이는 이런 분들이 상체 비만에 속하는데, 고혈압, 당뇨가 높으실 수 있습니다. 하체 비만은 이제 엉덩이, 외국 저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엉덩이가 엄청 이렇게 막 커지잖아요. 그리고 다리, 허벅지 이런 데가 살이 막 엄청 틀 정도로 이제 커지는 게 하체 비만인데, 여성이 좀 많죠. 지방 세포수가 많아지면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은 힘드나 효소 활동이 작아 질병 발생률은 적다. 나와 있네요. 소아 비만은 유전일 가능성이 크고 지방 세포수가 월등히 많고 크기도 큰데, 이것도 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인 비만은 뭐 이것 의지로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체중 변화는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척도입니다. 갑자기 체중이 확 5kg 이상 빠지면 네, 병원에 가보셔야 되죠.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갑자기 확 늘어도 아까 갑상선 같은 거 한번 의심해 보시고 검사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체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만 예방과 성인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비만도를 정확히 측정하셔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가 되면 저희 각 브랜드 센터에 가셔 가지고 이 체지방 측정을 주기적으로 해 보시는 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가셔서 잘 체크하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질병 다 예측되시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 협심,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고혈압 가능성이 정상 체중보다 비만일 경우에 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 빼면 혈압이 높게 나오다가도 정상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 게 해당되는 거고, 고지혈증도 지방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성지방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고지혈증이 비만인 남자가 2.2배, 여자는 2.8배가 높습니다. 당뇨도 뭐 원인을 비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선천성 당뇨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후천성 당뇨는 비만 때문에 오는 경우가 4.5배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흡기계 질환은 이게 뭔가요? 네, 비만이 오면 호흡기계가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가쁘고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 있죠. 그리고 수면 중에 무호흡 증상이 올 수가 있고요. 비만이신 분들, 그래서 뭐 코골이 수술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골격계 질환, 요통, 골절, 통풍성 관절염이 올 수 있다. 여기저기 쑤시죠. 허리 너무 아프고 비만이라서. 그리고 피부 질환, 과다한 피하 지방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복부에 이렇게 너무 지방이 팽창되다 못해 인제 이게 겹쳐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접촉이 돼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겹쳐지는 겨드랑이, 이런 사타구니 이런 데가 접촉 때문에 피부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통풍이 잘 안 되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피부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는 네,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합병증으로 유발이 됩니다. 우울증 뭐 이렇게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및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식이요법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운동요법, 행동요법,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다 해결이 안 되시면 약간의 약물요법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식사요법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액상 조제식. 3 끼를 다 액상으로만 뭐 두유를 드시든 저희 이거 뭐야 프로틴을 드시든 그 바디키 프로틴이 굉장히 영양 이게 배율이 좋고 좋지만 그거를 막 한 달 동안 삼시 세끼로 밥을 안 드시고 그것만 드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무리한 액상 조제식인 거고 식사를 잘 하시면서 드셔야 되고요. 불균형 열량 제한식. 이거는 뭐예요? 열량을 너무 '난 하루에 300 칼로리만 먹겠어.' 뭐 이러고 바나나 반쪽 막 정말 고구마 요만큼 막 이렇게 쥐똥만큼 이렇게 드시는데 그것도 안 되고요. 한 가지 원푸드 다이어트 당연히 네 영양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초저열량 이게 초저열량인데 네 초저열량, 불균형 열량. 불균형 열량은요. 단백질은 엄청 많이 먹고 탄수화물 아예 안 먹고 막 지방 아예 안 먹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저탄고지 이런 게 유행이기도 한데 저는 저탄고지도 좋지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운동과 함께 하는 거를 많이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하는데 운동요법으로만 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동요법을 80% 식단을 막 20%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식단을 안 하시면 운동을 끊는 순간 바로 다시 살이 찌거든요. 식단을 같이 줄여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식이요법은 어릴 때부터 과식하지 않도록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빨리 먹는 습관 이거를 천천히 먹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줘야 되고 칼로리를 조절을 네 해서 먹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뭐 몇 끼마다 이렇게 막 뭐 먹는 것마다 몇 칼로리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어느 정도 내가 먹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고 식사의 횟수와 양은 네 3 번, 2 번에서 3번 정도로 폭식하시면 안 돼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하시고 여기 속도 나오네요. 천천히 하도록 합니다. 저녁 식사의 과식이나 야식은 삼가하셔라. 네, 지속적인 운동으로 칼로리의 섭취보다 소비를 늘린다. 이렇게 하고 식사량을 갑자기 팍 줄이지 마시고 한 숟가락씩 덜어내시기 시작하셔서 조금 줄여서 위 사이즈를 줄이시고 운동을 하시면 당연히 체중이 줄게 돼 있습니다. 네. 식이요법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게 열량과 당질을 줄이시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조금씩 줄이시고 우리가 불필요한 당류, 네, 설탕류, 단당류 이런 것들 음료에 많이 들었거든요. 음료를 사실 끊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고 식품의 종류와 양을 바꿔 나가시고 네. 저칼로리식으로 하시고요. 쌀밥보다는 잡곡밥, 네, 튀김보다는 국물에 건더기류 그리고 위에 오래 머무르는 음식을 네. 그 식이섬유가 많고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시고 기름기가 많은 것보단 담백한 음식 조리 방법에서도 인제 저희가 이제 퀸에서도 배웠지만 네 찜 위주 막 튀기거나 굽거나 이런 것보다는 찜으로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고섬유질을 권장합니다.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시고요. 칼로리 소비를 늘리시는 게 지방 축적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시고 역시나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네 하루에 30분 이상 일 주일에 3회 이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얘기거든요. 운동요법,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고 골다공증, 심장질환, 네 당뇨, 성인병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운동의 종류, 에어로빅, 달리기, 빠르게 걷기,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할 때는. 네. 너무 막 이렇게 늘어지게 산책하듯이 휴대폰 보면서 걷는 것도 운동이 안 되고 갑자기 또 막 너무 뛰면 너무 힘드니까 약간 속도감 있게 빠르게 걷기를 이렇게 팔을 앞뒤로 흔드시면서 네 걷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동이 종류가 있어요. 지구력. 네. 지구력에는 이런 운동들이 좋습니다. 유연성은 다리 들어 올리기, 맨손 체조, 머리 돌리기 약간 이렇게 늘리는 거 그리고 근육에 힘을 줄 수 있는 게 역도,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덤벨 운동 이런 게 있거든요. 역도는 갑자기는 못 하겠네요. 네, 덤벨부터 시작해서 근육에 힘을 키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물요법은 이건 이제 너무 초고도 너무 인제 건강에 진짜 빨간등이 켜졌을 때 병원에서 하는 요법인데 저희가 최대한 안 해야겠죠. 식욕 억제제를
주는 처방을 해서 주는데 이게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오래 하실 수는 없겠죠. 근데 꼭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분들은 네 같이 하셔야 되고 체중이 증가되는 비율은 감소하지만 네 남용하면 건강이 위험하죠. 그리고 뭐 위절제 수술, 수술요법 이런 것도 있는데 지방 흡입술 이런 거 있는데 별로 크게 지방 흡입술은 효과 없는 것 같고 위장 절제하는 거는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로 끝났습니다. 네. 공유 이거 왜 이래.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운동과 비만 관리 첫 번째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인제 우리 박지연 사장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게 63회차 건강관리사 자격 시험이 공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거든요. 3월 15일. 3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기간이 좀 넉넉해요. 그리고 시험 일자가 5월 22일입니다. 근데 시험을 코로나 관계여서 그렇겠지만 온라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5월 22일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저희가 지금 앞으로 2강 더 남았는데 그것까지 해서 인제 시험을 5월 22일에 보게 되고 접수는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응시료가 있어요. 55,000원. 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또 추가로 그 증을 받을 때 요금이 발생하십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2강만 더 하면 이제 저희 이 건강관리사 자격증 강의는 다 끝나는데 저희가 인제 이거를 자격증을 건강관리사를 활동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시는데 할 때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건강 상식 또는 건강의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생활 상식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을 잘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의가 2주 후면 이제 3월 셋째 주에 끝나지만 이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넷째 주부터 4월 한 달 동안은 이런 전반적인 또 강의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시험 5월 달 접어들면 이제 시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한 1주, 2주 정도 아마 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있으니까 기왕에 건강관리사를 이제 취득하시거나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문제풀이까지 다 하고 해서 뭐라 그래 완주를 하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네 또 조금 빠지신 분들은 다시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홍 사장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 원장님 들어오신 것 같던데 불러보시고. 그러시네요. 네. 안 있으면 보자고. 얼굴이 닫혀 계셔서. 노순백 원장님 우리 또 바디키의 대가이십니다. 운동과 비만 관리에 할 말이 많으시고 강의를 한 시간 해 주셔도 되는데 사실. 아니 오늘 강의하는 거 그대로 제가 해야 또 그 말 그대로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은 인풋 아웃풋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풋도 우리가 섭취를 할 때 지방, 단탄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걸 맞춰주시고 또 아웃풋도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2가지가 있잖아요. 근력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은 우리 지방을 태우는 거고 근력 운동은 우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게 근력 운동입니다. 근데 그 근력 운동이 젊었을 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나이 들어서 쉽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0대, 40대 때 정말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멋모르고 다이어트해서 처음에 근육을 너무 빼버리잖아요. 그게 가장 폐해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없이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 때 다이어트를 해서 너무 근육을 많이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려줘야 될 그런 사항 중에 하나고
이 근육이 없어졌을 때 처음에는 슬림해진데 나중에는 요요 와서 이제 나중에 점점 뚱뚱해지는 체질로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육 키우는 거, 근육이 상실되지 않게 다이어트 하는 거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었을 때 조금 뚱뚱해도 근력 없어지면 다이어트 해도 별 의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반드시 근육 위축 없이 다이어트 할 수 있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알려주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력 운동을 반드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틴도 꼭 같이 드시고요. 네. 홍 사장님. 네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45세 이후부터 매년 1%씩의 근육이 소실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60대가 넘어가시면서 특히 한쪽에 발로 인해서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결국은 근력이 없어지면서 좌골의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건강을 잃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 몸매를 유지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뼈들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걷는 거. 실질적으로 근력 운동도 장기적으로는 해야만 된다라는 거를 건강을 잃으신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실천은 제가 못하고 있지만 경험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준 그런 바디키 그런 문제가 사실은 비만이 단순하게 외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체지방은 반드시 염증 소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나쁜 암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비만을 외모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패턴을 보면 뭐 때문에 비만이 본인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과다 섭취가 돼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아까 강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폭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5끼를 먹는 게 훨씬 더 체지방이 쌓이지 않게 해주는데 하루 종일 굶었다가 한꺼번에 먹어버리신 분들이 다 비만이거든요. 또 야식. 몇 시 이후에 제가 7시 이후부터는 음식 조절을 한다라고 하고 나서 제가 2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밤에 먹는 거는 중요한 건 대부분 체지방으로 된다, 또 붓기가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하고 내일 저희가 아세로라스 에이클립으로 사는 그런 프로모션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뭐죠? 많은 분들한테 알리시고 오늘 또 저는 한 소비자한테 그분이 소비자신데 우리 그 VIP 소비자방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바우처 10,000원을 어떻게 쓰냐고 저한테 물어본 게 계기가 돼서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분이 내일 아침에 에이클립으로 사기로 했고, 근데 오늘 곰곰이 생각하니까 신규 회원을 하게 되면 10만 원 이상을 사게 되면 1만 에이클립 머니가 생기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카톡을 했더니 지금 문자가 날라왔거든요. 따님을 회원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자꾸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자꾸 알려드리면 어차피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본인이 10만 원은 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장바구니를 얘기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혜택이란 말을 한 3번쯤 하니까 오늘은 본인이 만나자고 1만 바우처를 어떻게 쓰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뭐 전화로 해서는 그분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1만 바우처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뉴트리라이트를 사게 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드님을 위해서 맨즈팩을 먹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아드님이 경찰이신데 맨즈팩을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꾸준히 SOP로 먹겠다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소비자를 만나서 그분한테 어떤 게 혜택인지를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하고 SOP를 제가 꼭 2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사시려고 하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가시고
규칙적으로 드실 수 있는 게 이 안에 뭐라도 하나 있으면 SOP가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하면 6개월에 50% 할인, 1년이면 프리, 1년 6개월이면 프리, 2년이면 프리라는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우리 뉴트리라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더라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3월달에 우리가 조금 집중하면 원하시는 그런 목표에 다 도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당 10개 살 수 있거든요. 조당 10개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말씀드려서 하시면 되고, 이걸 계기로 오늘 아침에 미팅할 때 우리 정정 리더가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아스라씨 디톡스 한번 해보면, 팀끼리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아스라씨 디톡스를 이번 계기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봄날입니다. 마스크 실컷 벗고 실컷 이렇게 벗고 수다 떨 날이 곧 가까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되면 한번 우리 뭉쳐서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한번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오면은 내가 짜장면 사줄 수 있는데. 아, 네, 가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저도 가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